누가 있었던 간에 아니면은 실제로 뭐 자해를 시도를 어느 정도 했던 간에 네. 김만배 씨가 매우 심리적으로 네. 불안한 상태인 맞습니다.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하기로는 네. 그동안 사실 수사를 1년 2개월 정도 이상 받고 있는데 네. 왜 그러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거짓 진술을 하고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만배가 예. 정말로 잘 법조기자로서 네. 법조 기자로서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갔는데 맞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결국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그 헬멧맨, 네. 오토바이맨, 네네. 헬멧남이 최우향의 체포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지금 보고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우향 씨 관련해서도 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저께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김만배 씨 측근 3명을 네. 체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 2명 헬멧맨 최우양과 그리고 화천대유 사장이었던 이한성, 네. 천화동인 천화동인. 이런 사장인 이한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되었던 인테리어 업자는 네. 석방이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인테리어 업자가 흔히 네. 이제 그 건설업자라고 말했던 라모시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예. 인테리어 업자는 지금 무명의 인물로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다는데 이 측근 2명이 지금 정말 김만배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보는데 두 사람이 구속된 사유는 범죄 수익 은닉. 260억 은닉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돈이 예. 들킨 건가? 그러니까 범죄 수익 자금 은닉이니까 이번에 검찰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 검찰은 보면은 김만배 지시에 따라서 이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을 이 두 사람이 수표로 인출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 한 260억 원을 네. 숨겼다. 이 예. 숨기는데 이 두 사람이 공조했다. 네. 그리고 석방된 한 분, 인테리어 업자로 알려진 그분은 김만배 씨와 친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핵심 증거를 석방은 됐지만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일단 돈 내용을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최우향의 이 체포와 구속 네. 도대체 이 와중에 뭐가 있길래 김만배 씨는 이렇게 불안해서 자해를 한 것일까?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요거를 네.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헬멧을 네. 쓴 그 남자 예. 일단 김만배와 쌍방울 김성태를 이어준 사람으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김만배 검찰 조사에서도 예.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최우향하고 김만배가 알게 된 건 2002년, 2003년 무렵이라고 김만배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운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 10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최우향 헬멧 쓴 이 사람이 데리고 김만배를 기자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자. 저기에 네. 피의자는 최우양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조서를 치고 있는 거네요. 답. 최우양은 2002년, 2003년경 서초동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후 아주 친해졌고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었습니다. 이 답을 지금 김만배 씨가 한 거군요. 쌍방울에 입사한 이후에는 최우양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보고는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저 앞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 앞장을 보면 예. 김만배와 최우향이 어떤 관계였는지 김만배와 최우향은 굉장히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아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크게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같은 예. 문답이니까 이게 예. 김만배가 답한 거군요. 네.
자, 김만배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일이 안 터졌으면 네. 세 가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최우향을 통해서 상장회사를 인수해서 건실하게 잘 운영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법률신문사를 인수해서 법조 전문지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유철의 부인 서세레나를 통해서 18세 이상 고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원유철. 이 사건이 터지면서 다 무산되긴 했지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는 저 화천대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네. 진술을 하는데 그 사업의 중간에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오토바이 헬멧맨 최우양이랑 이 사람을 같이. 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그 최우양을 저렇게 긴급 체포한 이유가 네. 최우양 검찰이 네. 최우양을 통해서 화천대유 김만배 그 명의로 된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 네. 이것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맞습니다.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핵심적인 지금 잡아놓은 거는 범죄 자금 은닉입니다. 그리고 예, 예. 그 범죄 자금들이 넣었다 빠졌다 했던 징후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에서 그 돈들이 20억씩 30억씩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어떤 경우는 갚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빼갔는데 김만배 씨가 갖고. 근데 어쨌든 검찰이 이 돈을 모아서 범죄자금 은닉이라고 했다는 거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각종 서류를 최우양이 갖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자기 돈을 범죄자금 내 빼돌린 돈을 내가 뺏긴다 그거만 있을까? 아니면은 이번에 다들 통나가게 생겼다라는 것이 불안감으로 김만배를 압박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최우향 검찰은 지금 최우향에게 넘어간 돈도 이게 뭔가 자금 세탁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데 보십시오. 김만배가 예. 최우향한테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80억 원을 제공을 합니다. 요거를 일단 요 중에서 30억 원은 또 최우향이 갚았네. 갚습니다. 네. 남은 돈은 50억입니다. 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50억, 또 예, 50억 이네. 50억.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한성의 경우도 자금 세탁을 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현금하고 수표로 나눠서 200억이 넘는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이기성이라고 또 분양업자가 있어요. 분양업자 있었죠. 박영수 특검 특검의 친척, 친척, 조카라고 예. 하죠. 이기성이라는 분양 대행업자한테는 어떤 돈이 갔냐면요. 이기성은 20억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100억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억을 더 가져간 거잖아요. 네. 돈이 빌려갔다가 20억 줘놓고서 100억을 가져가고 그럼 80억을 더 많이 가져간 거죠. 자, 80억을 꿨다가 30억을 갚으니까 또 50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단위로 남는 돈. 네. 이게를 보면은 50억 클럽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자, 50억 클럽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권수일 대법관 같은 분들 이름이 그래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기성을 통해서 혹시 박영수 특검에게 돈이 간 거는 아닐까 이런 의혹들은 계속 커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 최우양에게 맡긴 이 최우양 갖고 있었던 이 서류가 탈탈탈탈 털릴 경우에는 자기가 정확히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돈을 썼는지가 네. 명확히 밝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김만배의 경우에는 이거를 회사 자금을 횡령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횡령액이 1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징역을 얼마 살 것 같으세요? 징역을 20년쯤 살게 됩니다. 15년, 20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지금 1년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석방이 됐단 말이죠. 1년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석방이 됐는데 그동안 원래 김만배는 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감옥에 있으면서. 아, 술을 안 마셨겠군요. 그렇죠. 감옥에 네. 있으면서 과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 회복됐죠. 그런데 자기가 다시 이게 털려서 또 감옥을 갈지 모르고 감옥에 가서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두려움, 공포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네.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상태가 상당히 안 네. 좋았던 거네요. 심리적 맞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새벽 2시였으니까 네. 그 낮 동안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김만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네. 돈을 수시로 천화동인 1호에서 빼갖고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김만배는 자기가 90억 빼가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예. 최우양이나 이한성은 담보도 없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빌려간 게 아니라 네. 다른 곳으로 뺐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맞습니다. 그 돈 거기다가 자기를 절친이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어저께 의혹을 제기했던 게 감시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최우양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네. 사실 증거란 거 김만배 씨가 그 증거를 갖고 있으면은 비자금 장부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면은 김만배가 왕이에요. 네. 김만배 씨가 그거를 잘 숨기고 그 불지만 않으면 보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최우양한테 맡겨놓은 건지 네. 아니면은 최우양이라는 전직 뭐 조폭이고 뭐 쌍방울과 연결된다는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갖고 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만배는 정말로 예. 위험한 상태가 맞습니다. 스스로 예. 이제 누구도 김만배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서 정말로 멘붕이죠.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꽃맘님 저희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이린이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헬멧남음에 대해서 뭐 네. 최우양 조폭 출신 최우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우양 다시 한번 보시죠. 최우양은 1967년생이고요. 목포 새마을파, 그다음에 연합 새마을파, 순화파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0년 초에 철거업체를 운영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용산 참사 등이 일어났었던 당시 사건에서 그 깡패 용역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를 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결국 그래서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을 받아서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3년 6개월 복역하고 나면 이제 2009년쯤 됐겠죠. 그런데 딱 2년 후에 쌍방울 해외사업 총괄 임원으로 들어갑니다. 오. 자, 저 쌍방울을 인수한 게 2010년 정도 되지요. 예. 김성태가 인수한 게. 예. 그런데 딱 그 이듬해 쌍방울 해외사업 총괄 임원으로 들어가서 딱 2년 후에 또 쌍방울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부회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너무도 코미디 같은 성균관 부관장이 되는 건데 저 성균관 부관장도 어떻게 됐느냐 예.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예. 현재 지금 성균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다 바뀌어서 바뀌었다. 모르겠다. 예.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무책임한 말인데 일단 그 중앙일보에서 추정을 하기로는 되게 이제 부회장처럼 되고 나면은 그 일종의 기여금 같은 거를 낸다고 합니다. 기부금 같은 거.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들어간 거.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 해외 사업 아까 저기 보여주셨던 예. 김만배 조서에 보면은 네. 쌍방울 들어간 이후에는 중국에 네. 있어서 잘 예, 보지 못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해외 네. 김성태 씨가 쌍방울 인수한 게 2010년이고 네. 2011년에 쌍방울 해외 사업 총괄 임원으로 이제 스카우트했는데 네. 뭐 해외 쪽에 밝은가 보죠. 영어 실력이 좋은가 보죠. 오늘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중앙일보에 따르면 네. 최우양이 네. 저 조폭계에서 예. 엘리트였대요. 그러니까요. 배운 사람이었대요. 예. 왜? 잉글리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되기 전에 보면은 3년 6개월 복역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영어만 팠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를 파가지고 내 주위에 이거 잉글리시 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네. 쌍방울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데 야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냐? 그래? 잉글리시가 되는 아그가 있다고? 나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게
그쪽 비즈니스에서는 스카웃된 엘리트래요. 네. 근데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 영어 실력은 그러니까 생활 영어는 다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해외에 들락거리고 네. 그럴 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감옥서 키운 영어의 김성태가 픽. 이게 바로 중앙일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계속 김만배가 최우영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저 조서에도 보면은 최우영이 조폭인 거는 알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아 그런 거는 모르겠고 뭐 워낙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와 지금 최우영이 알게 된 게 2002년 3년 무렵이라는데 예. 저 최우영이 감옥을 간 거는 저 2005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자기가 알고 있던 사이에 감옥을 지금 3년 몇 개월을 갔다 왔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짓 진술이네요. 이거. 예. 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조사 받으면서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2002년에 알게 돼서 친하게 했었는데 2005년에 그러네요.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고 이거 알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 검찰 조사에 저 위에 게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가 여기 2005년 폭력에 처벌 받은 그걸 증거로 제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심성이 착해서 건달할 친구는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 씨가 네. 어떤 관계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걸 정말 저걸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 최우양도 김만배는 뭐 도시락도 싸다 주고 네. 구치소에서 나오면 기자들로부터 보호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와갖고 김만배를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보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방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 김만배가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우양은 매일매일 재판에 들어와서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나오고 있는지를 메모를 해서 반대로 김성태에게 늘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는 검찰하고 들어오는 시점까지 막 조율하고 밀당하다가 엎어져서 다시 안 들어왔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성태가 검찰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혹은 뭐 검찰에다가 아 제가 언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쌍방울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네. 하는 그 풍문이 있는데 그런 딜을 하려면 김성태 입장에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정보 누가 주고 있느냐? 누가 보고를 하고 있느냐? 결국 최우양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는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으니까 네, 재판에 네, 마음 편하게 나가서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상처가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하시고 이제 뭐 예. 최우양 씨나 누가 네. 이렇게 와서 네,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증거는 검찰에서 상당히 천화동인 1호와 하천대유 관련된 서류들을 확보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번 재판에 네, 그 대장동 지금 이 꽉 막혀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서 어떤 질적인 전환, 네, 이 대장동 수사의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이번 맞습니다. 사건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헬멧남의 비주얼이 되게 웃기잖아요. 저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저 웃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저거는 뭐야 저건 무슨 또라이야 라는 저 웬 코미디야 네. 라고 하는 사실 시선으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저 사람을 통해서 네. 저 사람이 지금 호남 출신의 인물이고 저 사람이 쌍방울도 호남 조폭 김성태가 호남 조폭이었고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을 둘러싼 호남 정치인들과의 네. 유착 연대 네.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특정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유착이나 연대들이 지금 계속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장동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기존 수원지검에 수사하던 팀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배상윤 KH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KH그룹 수사를 중앙지검 강력부가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부는 조폭 수사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조폭과 커넥션 네. 이거를 수사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수사가 모이는 지점이
있다. 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